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한국장 마감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있다면서요? 아 그래요? 국제 협약이래요. 한국장에 호재가 될 만한 소식은 절대 장중에 발표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네, 뭐 유가가 많이 움직였죠. 그 때문에 차트 제가 하나 드렸나요? 아, 나를 찾지만 이게 3% 시작한다 이런 얘기 알려주지 마세요. 그냥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한테 왜 굳이 그런 걸 알려주셔? 제가 네. 사진 보내드린 거 받으셨어요? 뭐요? 아 못 받을까? 네. 그 유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가가 엄청 많이 올랐죠. 제가 사진을 한 장 개인적으로 보내주셨나요? 네, 개인적으로 보내드렸는데. 아 이거? 네. 예, 예. 제가 그거 한 띄워드릴게요. 장만. 네. 네. 네, 띄우셨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유가가 엄청 예. 많이 올랐습니다. 아 유가 차트예요? 예, 유가 차트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어떤 차트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하고 싶었는데 아 근데 먼저 물어본 거예요? 예, 갖고 네, 왔습니다. 유가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 뭐 한 2년 전인가요? 코로나 터졌을 때 마이너스 유가 가고 그랬는데 뭐 그때 그 유가 선물을 샀으면은 롤오버 한 더 대 맞고 다 제로 돼 있었겠죠? 그렇겠죠. 아무튼 해서 뭐 쭉쭉 올라갔습니다. 유가가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50달러, 60달러였는데 올해 들어가지고 90달러에 안착을 했습니다. 거의 7년 만에 고유가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참 뭐 코로나 때 막 마이너스 유가 가고 하면서 뭐 어떻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아져서 사실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재고가 줄어들면서 작년에 유가가 계속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죠. 예.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월별로 따져봤을 때 항상 초과 수요,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유가가 강세를 보였던 거고요. 최근에 이렇게 유가가 급등하게 된 거는 사실 지정학적 이슈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원래는 16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면서 그 얘기를 왜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갑자기 여담이긴 한데 미국이 갑자기 네. 러시아가 16일 날 침공한다.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 그러니까 우방국들로 하여금 대비하라고 한 건지 네. 아니면은 진짜 그 자기 정보를 입수해서 러시아로 하여금 너네 정보를 내가 많이 갖고 있어. 너네 전쟁하면 가만 안 둘 거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네. 그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일종의 국내 정치를 한 거죠. 우리는 지금 러시아의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왜 했지? 왜 날짜까지 박아서 그렇게 얘기했지? 그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코스피를 샀나? 떨어뜨리려고. 코스피.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유머가 많더만요. 그래서 뭐 누가 코스피 뭐 하락에 베팅을 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스갯소리로. 아무튼 16일날 침공을 하려고 했는데 안 했죠. 그래서 유가가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그랬는데 뭐 듣기로는 박진 기자가 푸틴이면 네. 옆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네. 너 16일날 전쟁하는 거 다 알고 있어라고 얘기 들으면 사실 16일날 하려 그랬으면 네.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성격에 했습니다. 그냥 해. 그냥 해. 근데 뭐 두 가지 의견이 원래 있었잖아요. 올림픽 끝날 때 할 거다라는 얘기가 또 있었고. 그래서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 올림픽 끝나고 나면 할 거다라는 얘기가 또 주춤주춤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갑자기 그 생각 들더라고. 이게 갑자기 훈수 두면 네. 거기 두기 싫은 거 있잖아요. 아, 약간 이거 해야 하면 저거 하기 우리 너 청개구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 안 해야지. 뭐 이러고 아니거든. 뭐 아니거든. 뭐 이러고. 아무튼 그래서 그날 자꾸 지금 한 문장 넘어가는데 지금 알겠어요. 몇 번 끊으신 그래서 침공을 안 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16일날 장중에 브렌트 현물가가 100달러를 돌파했대요. 장중에 잠깐 그런 흐름이 보였는데 그 뒤로도 이제 뭐 유가는 조금씩 빠졌죠. 그래서 지금은 91달러 초반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외신 등에 따르면 아예 이제 그
진정이 된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군하고 친러시아 반군 사이에서 충돌이 좀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예. 이게 누가 먼저 했니 이것 때문에 또 막 얘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이든은 계속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갈등 간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유가도 사실 이게 가장 큰 지금 이슈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 것이냐, 이게 외교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흘러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이런 움직임이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와 별개로 지금 이란 핵 협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맞네. 이게 꽤 많이 진전이 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들리면서 어제 유가가 또 조금 더 빠졌죠. 그래서 협상이 되면 이제 이란에서 원유 이제 공급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량이 느니까 유가가 좀 빠지는 이런 이슈들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걸 빼고 우리가 펀더멘탈을 사실 좀 봐야 되잖아요. 예. 이런 지정학적 이슈들이 물론 지금 막 90달러에서 100달러를 빨리 튀게 한다거나 뭐 일부에서는 전쟁이 진짜 일어나면 뭐 150불까지도 갈 수 있다. 뭐 125불까지도 간다. 단기간에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예. 그것보다 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되는 어떤 보다 펜더멘트를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좀 예. 찾아왔는데 지금 유가가 이 지정학적 이슈들이 다 끝나고 나더라도 급락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한 80불, 뭐 70불 후반 이 정도를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재고가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뉴스에 의한 네네네. 상승세가 있는 건 맞는데 네네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펀더멘탈하게도 재고가 좀 네. 낮은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유가가 뭐 그걸 제외하고도 조금 상승 흐름, 그러니까 하방 압력이 많이 크진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지금 재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재고를 따지면 5년 내로 지금 최저 수준에 있다고 해요. 그리고 OECD 석유 재고가 26억 8천만 배럴인데 그게 1년 전보다 3억 5,500만 배럴 정도 감소했고 이거는 최근 7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까 90달러 넘어선 게 7년 만에 고유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고가 7년 사이 제일 낮은 수준인데 유가는 오히려 7년 그러니까 딱 맞는 거죠. 원래 반비례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1억 배럴 쓰니까 9,900만 정도 쓰니까 뭐 26일 정도치밖에 없는 거죠. 재립고가 전 이게. 그래서 이 원유 재고가 없는 것은 사실 세계 곳곳에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생산 차질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뭐 증산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셧다운돼서도 못 돌리고 뭐 터지면서 이게 생산 차질이 계속 있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많이 얘기하지만 에너지 전환 때문에 생산 차질이 있었던 것들이 많다고 해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뭐 노후화가 돼가지고 장비를 바꿔야 되는데 장비를 못 바꾸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내년에 당장 우리가 석유 한 100이 필요한데 지금 100을 뽑아내기 위해서 딱 설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내일이 되면 이 중에 한 10을 못 써.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계속 투자가 되는 상태에서는 내년 100을 위해서 이게 채워지는데 지금 그 투자 다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만 늘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투자가 없다 보니까 이 공급에 대한 공백이 점점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펙 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 콩고 에너지 장관 이름이 브루노 장이투아라는 분인데요. 콩고? 네, 콩고 에너지 장관이 오펙 회장직을 같이 견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배럴 이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근데 즉각적으로 고유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다고 본다. 산유국들이 투자 부족으로 증상 목표치를 못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요인으로는 유가가 배럴당 125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125?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꼭 오펙은 그 바이어스가 있다는 건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런 건 좀 비싸게 팔고 싶은 그런 게 있죠. 욕심이 좀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봤던 거는 이 산유국들이 투자 부족으로 증산 목표치를 못 채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투자가 안 되고 설비가 노후화되고 그래서 이게 시추가 안 되고 이런 문제를 직접적으로 좀 인정하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조금 들고 왔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점점 상황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미크론이 너무 많이 번지고 있지만 예. 뭐 증상이 좀 약하고 또 각국에서는 이제 완전한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경제 활동은 좀 더 활발해질 수 그렇죠.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시작되면 이제 석유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에너지 기구가 매월 이 에너지 동향을 발표하는데 예. 올해 석유 수요 하루 전망을 하루 1억 60만 배럴로 전망치를 수정했습니다. 예. 이게 2월 달 수정치인데요. 이거는 기존 전망치가 9,970만 배럴이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90만 배럴을 더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핵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이란이 내게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130만 배럴이라고 해요. 하루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바로 자 뽑아 해가지고 오늘부터 130 뽑자 이러면 바로 뽑히는 게 아니라 예. 그거를 돌리면서 점점 이제 우리가 수율이 좋아지는 것처럼 예. 그렇게 된다고 해서 130만도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좀 차질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타결이 돼도 그 공급이 그만큼 바로 즉각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예. 여기에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아까 말씀드린 유가가 크게 하락할 일은 없다라는 게 이제 전체적인 전망인 것 같고요. 지금 에너지경제연구원이라고 우리 이제 한국의 이제 기관에서도 좀 전망을 했는데 만약 이게 외교적 아까 그 우크라이나 사태 있잖아요. 그게 네. 전망 잘 해결이 되면 70불에서 75불 5달러로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 1억 60만 배럴 기준이 아니라 9,970만 배럴로 이제 추산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원만하게 해결되면 75달러로 했지만 사실은 수요가 더 늘어났으니까 이게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긴장 관계, 지금과 같은 긴장 관계 계속되면은 한 75불에서 85불 된다. 그리고 군사적인 충돌이 만약에 일어나면 100불에서 125불이 되고 만약에 러시아가 석유 가스 공급을 중단하면 150불까지도 튈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몇 불이 고유가라고 보세요? 저는 80불. 아, 네. 보통 80불에서 85불 이 정도를 고유가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85 진짜 맞춰버렸네. 걔가 찍은 거였는데. 그게 이제 80불, 85불 이 선이 돼버리면 이 발주 자체에 조금 그러니까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게 정가가 잘 안 되거나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80불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90불까지 가서 80불 하면 많이 낮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80불도 굉장히 높은 유가죠. 그쵸. 특히나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산업이 위주다 보니까 그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국제 유가 상승이 사실은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 성장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 유가가 상승하면 예. 얼마나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냐면요. 0.12% 포인트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물가는 0.1% 포인트가 올라요. 그러니까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최악의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일단 지금 유가 때문에 제일 힘든 데가 이제 이제 화학사들. 그렇죠. 화학사들은 석유 기반으로 이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가면 스프레이드 마진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원래 정도껏 오를 때는 네. 이게 가격 정가가 되니까 네. 가격 물가가 좋은 게 좋은데 네. 이게 너무 오르면은 가격 정가가 안 되죠. 예, 그게 좀 힘들어지는 게 80불, 85불 이 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유사들도 원래 정유 고유가의 가장 큰 호재를 맞는 게 정유잖아요. 그쵸. 일단은 유가가 오르면 그 원래 사놨던 것 대비해서 비싼 이제 재고 평가액이 있으니까 그 레깅 효과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정유 기업들도 사실상 85달러 올라가면 소비가 오히려 위축되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정유사들도 어렵다고 해요. 근데 특히나 이제 작년에 실적이 엄청 잘 나온 회사들이 많았잖아요. 예. 근데 또 보면 엄청 못 나온 회사들도 많아요. 맞아요. 특히 보니까 현지화가 잘 안 돼 있는 조금 중소업체들이 되게 힘들었더라고요. 왜냐면 운임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뭐 들어보니까 뭐 5배
작년 초보다 뛴 상태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유가까지 더해지면서 유류 할증까지 더해지면 이게 더 튀니까 이 물류비가 너무 많이 치솟는 거죠. 그래서 이 고유가가 계속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고유가에 따른 어떤 경제 위축 이런 것들이 때문에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어떤 기대를 못 받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참 우리나라 같이 석유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에서는 너무 이 고유가가 직격탄이 되고 진짜 있는 클리셰다.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 라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석유 가격을 좀 보아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핵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이것도 타결이 안 되면은 공급이 더 이제 위축될 수 있으니까 뭐 지금 상에서 더 위축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는 그래도 130배럴은 더 늘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 조금 유가가 더 튈 수 있을 것 같고 우크라이나 특히 이제 올림픽이 끝나면 또 어떤 변곡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슈에 따라 가지고 유가가 더 위로 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크게 떨어지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전체적인 전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유가에서 그 얘기를 해주신 것을 연결해서 원래 박진 기자 하나 더 하고 제 걸 하려 그랬는데 네. 이게 차라리 난 것 같아. 그 아까 실적 되게 안 좋은 기업들 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오늘 그 얘기 하려 그런 거니까 제가 네, 먼저 네, 네. 할게요. 네. KC